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화학적 이동, 케미컬 쉬프트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학적 이동은 사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데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NMR 치고는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 간단하게 원리를 우선 설명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물질들의 화학적 이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화학적 이동, 케미컬 쉬프트는 화학적 가림, 케미컬 쉴딩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순서대로 화학적 가림을 먼저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다만 화학적 가림을 이해하려면 지만 효과를 먼저 알아야 하지만요. 앞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의 NMR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혹 시청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NMR이니 원자의 핵과 외부 자기장이 상호작용합니다. 외부 자기장은 NMR에 설치된 초전도체 코일에서 가해주며 분석 시료는 NMR 튜브에 넣어서 기기에 넣어주면 되죠. 다만 이는 정말 간략화된 설명이고요. 장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시료의 원자 핵들에게는 초전도체 코일로부터 강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집니다. 위의 그림처럼 자기장에 놓인 막대 자석과 비슷한데요. 이는 NMR 활성인 원자 핵은 뉴클리어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니까 막대 자석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NMR 활성인 원자 핵은 원자 핵이 가진 스핀에 따라 안정해지기도 불안정해지기도 하죠. 외부 자기장이 커지면 더 안정해지는 친구도 있고 알파 스핀이라고 하고 더 불안정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를 비타 스핀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들이 생기며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를 공명 주파수라고 합니다. 뉴클리어 스핀 앵귤럼 퀀텀 넘버 i가 2분의 1인 프로톤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자기장이 9.4 테슬라일 때 갈라짐의 정도는 400MHz 또는 2.65 곱하기 10의 23승 정도인데요. 이러한 지만 갈라짐은 순수하게 핵과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전자라는 일종의 불순물이 끼어들면 상황이 재미있어지고요. 사실 불순물, 전자가 없으면 에너지 준위가 2개뿐이니 피크가 1개입니다. 하나의 핵종, 하나의 피크. 어떤 핵종인지는 알아도 추가적인 정보들, 예를 들어 프로톤 주위의 전자 밀도나 이와 관련된 작용기의 종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자가 없는 스펙트럼은 심플하긴 하지만 재미없는 결과죠. 다행히 실제 스펙트럼에서는 전자가 불순물로 작용한 결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전자가 불순물로 작용하는 만큼 여러 정보를 담고 있죠. 전자가 지만 효과를 방해하는 쉴딩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혹시 구리로 만든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유도 기전력 실험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더라도 자석을 이용해서 코일 내부 자기 선속에 변화를 준다면 그 자기 선속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렌즈의 법칙에 따라서 코일의 유도 전류, 유도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내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원자 핵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질 경우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의 유도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핵이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는 위와 같이 외부에서 가해준 자기장에서 전자가 만든 유도 자기장만큼 상쇄된 약한 자기장, 유효 자기장을 느끼며 이러한 자기장 세기의 감소 현상을 가리움 효과, 화학적 가림, 쉴딩 이펙트라고 합니다.
또한 전자의 밀도 분포나 변화는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러한 가리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공명 주파수 이동 현상을 화학적 이동, 케미컬 쉬프트라고 하고요. 화학적 가림, 케미컬 쉴딩에 대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외부 자기장 세기에 따른 공명 주파수 변화 그래프에서 보이는 실제 가해준 외부 자기장의 세기일 때의 공명 주파수, 실제 핵이 느끼는 유효 자기장에서의 공명 주파수, 이러한 공명 주파수 이동에 따라 화학적 이동이라 명명된 점과 화학적 이동과 관련된 에너지 관계, 주파수 변화입니다. 에너지 관계가 선명하지 못하면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불명확하게 컨셉을 잡아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론 유기화학에서 NMR을 배우면 해석에 치중해 에너지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물리화학에서 NMR을 배우면 에너지 계산만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두 가지 모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전자의 밀도가 다른 두 개의 원자 핵이 존재할 때 같은 세기의 외부 자기장을 가할 경우 생성되는 유도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며 이때 당연히 전자 밀도가 높을 경우 강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실제 느끼는 유효 자기장의 세기도 달라지고 공명 주파수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스펙트럼에서 다른 피크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의 해석은 화학적 가림이 작으면 큰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화학적 가림이 크면 작은 공명 주파수를 가진다고 하면 끝이죠. 무척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물론 이는 에너지 관계, 원인을 알고 이를 이용해 스펙트럼, 현상을 설명하는 순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현상을 보고 에너지 관계, 원인을 역으로 추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역추적은 늘 어렵고요.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역추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 가림, 이동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선은 기초가 조금 더 필요하니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MR의 화학적 이동은 주로 ppm 단위로 표현하지 앞서 계속 언급한 주파수, 헤르츠 단위로는 잘 나타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NMR 기기마다 자기장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자는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형성해 자기장 변화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다만 외부 자기장이 작아지면 유도 자기장도 같은 비율로 작아지고 외부 자기장이 커지면 유도 자기장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9.4 테슬라에서 400Hz만큼 가려졌으면 18.8 테슬라에서는 800Hz만큼 가려지는 식으로요. 즉 유도 자기장은 전자 밀도에 따라 외부 자기장의 일정한 비율로서 생성됩니다. 그러니 외부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절대값 헤르츠 유닛보다는 기준 물질보다 얼마나 더 가려지거나 덜 가려졌는지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값 ppm 유닛이 여러 NMR 기기의 값을 활용하는데 적합한 거죠. 상대적인 값인 화학적 이동에는 우선 기준이 하나 필요한데요. 프로톤 NMR에서는 TMS, 테트라메실실레인이 주로 사용됩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프로톤도 많고 구조적인 대칭성도 좋고 무엇보다 실리콘과 카본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적으니 각 프로톤이 무척 높은 전자 밀도를 가져 높은 화학적 가림 효과도 가지고요.
즉 고정된 외부 자기장에서는 공명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단 것입니다. 실제 일반적인 유기 화합물은 TMS보다 덜 가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 TMS와 비슷한 메스1 그룹의 프로톤은 9.4 테슬라 외부 자기장 조건에서 TMS보다 공명 주파수가 약 400Hz 정도 더 높은데요. 벤젠의 프로톤이라면 TMS보다 공명 주파수가 약 3000Hz 정도 더 높고요. 이때 참고로 지만 이펙트는 메가헤르츠, 케미컬 쉴딩은 킬로헤르츠 스케일 정도의 에너지 스케일을 가지는 인터랙션들입니다. 오른편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무척 과장해서 그렸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절대적인 값, 헤르츠를 상대적인 값, ppm으로 환산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한 번 정도는 살펴보는 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간단히 9.4 테슬라 조건에서 TMS의 픽이 400MHz에서 나오니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0 ppm이라고 합니다. 이후 메스1 그룹의 프로톤은 400만 400Hz에서 나타나므로 TMS의 공명 주파수보다 400Hz 더 커다란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이를 TMS의 공명 주파수로 나누어 주면 분자에는 400Hz, 분모에는 400만 Hz, 100만 분의 1만큼 높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ppm의 화학적 이동값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벤젠의 경우도 한번 진행해보면 TMS의 공명 주파수보다 3000Hz 더 커다란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이를 TMS의 공명 주파수로 나누어 주면 7.5 ppm 만큼 높은 값입니다. 그럼 이제는 전자에 의한 화학적 가림 효과와 그로 인한 공명 주파수 변화를 화학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명 주파수를 ppm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텐데요. 다음 영상에선 화학적 이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실제 분자의 화학적 이동값 변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늘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